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한잡 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컬렉션이 맞춰져 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항공정비사, 항공사 지상직, 그리고 오늘 때마침 이제 또 외항사 승무원 모시고 또 진행하는데, 저희 항공사 지상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공항 안에 꽃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드렸는데, 우리 승무원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비행기 안에 여객기 이제 승객기 안에 네.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플레인 안에 플라워 이제 플라워. 네, 오늘 외항사 승무원 한번 네네. 모시고 인터뷰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구면이잖아. 네. 이게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게 되게 밝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다 전 직장 컬렉션도 들어왔어 지금도. 그죠. 그래서 어차피 뭐 같이 일을 한 게 뭐 2년 넘게 같이 일을 했었고 하니까 맞아요. 사실은 좀 편한 사이는 맞지. 일단 우리 첫 번째 공식 질문부터. 네, 첫 번째 공식 질문인데 외항사 승무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부터 승무원을 한 건 아니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게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사무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알바를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서비스직을 하고 해외에서 조금 있었을 때도 서비스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잘 맞아가지고 그거를 살리면서 해외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딱 이제 만나는 시점이 승무원이어서 예, 진행을 하게 됐죠. 본인이 원했던 거를 잘 찾아서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 준비하는 거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고. 네. 이게 승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맞아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 그쵸. 그러면은 요걸 준비를 할 때 처음 학과 자체에 항공운항과를 나왔어? 저는 항공운항과를 안 나왔는데 항공운항과 출신인 분들도 있고 근데 전공이 중요하지 않아서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지원이 가능한 분야인 거죠. 근데 항공 쪽이 좀 그런가 봐. 지난번에 지상직 예. 나왔을 때도 사실 전공 상관없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많이 깨주는 것 같아. 우리는 항상 뭔가 승무원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항과에 나와야 된다. 전공이 맞아요. 그래야 된다. 라고만 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구나. 그 준비를 어떻게 했어? 과가 그게 아니었으면? 근데 이제 저는 너무 모르니까 약간 이제 학원의 힘을 조금 빌려보자 해서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원 다니면서 그때 이제 조금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했죠. 그럼 학원을 나왔다니까 학원 다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학원에 가면은 뭘 배워? 학원에 가면 이제 면접 준비하는 법을 근데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거기 가는 이유가. 그래서 면접 준비하는 법, 국내 항공사는 이제 한국어로 스피치하는 법, 뭐 해외 항공사는 한국어도 필요하고 영어 인터뷰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것 쪽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보이스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하고 이미지 메이킹, 메이크업 같은 것도 배우고 약간 그래요. 그럼 오히려 항공기나 뭐 그 안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걸 알려주지는 않고? 그거는 거의 그게 주를 이루진 않고 거의 그런 건 별로 안 배우고 그러니까 의외네. 거의 서비스 위주로 이렇게 학습이 들어가네요. 서비스 위주로 그러니까 면접을 위한 면접을 위한 준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고 뭐 약간 이런 위주로 가는구나.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뭐 그때 뭐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법부터 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부터 해주는 거죠. 또 취업 연계도 좀 잘 돼. 그렇죠. 특히나 이제 외항사들은 한국에 있는 학원이랑 연결해서 사람을 많이 뽑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항공사도 있는데 계속해서 한국이랑 연결해주는 항공사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국내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연계되고 이런 건 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연계는 없어요. 외항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원을 가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누나 생각하기로는 승무원에게는 좀 학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예 항공운항과 출신이 아니어서 면접의 어떤 기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학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전을 좀 책임지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죠. 수영 같은 거를 뭐 따로 배운다던가. 수영은 원래 할 줄 알아서
네. 전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수영하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 좀 가점이 되나요? 입사할 때? 대부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가점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러면 필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 수영은. 그러면 사실은 준비할 때 뭐 체력도 중요했고 뭐 수영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도 다 배웠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승무원분들한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자. 영어. 올 맞췄어. 맞아. 영어. 근데 사실은 영어 잘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그죠. 왜냐면 파고다니면서 지금 토이 선생님하고 있잖아. 네. 뭐 몰랐다는 듯이. 리액션 좋은데? 네. 이쯤에서 파고다 한번 홍보. 홍보. 진짜? 네. 저희 영상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쪽이야? 네. 야, 이쪽이야? 이쪽이다. 여러분 마침 여름방학에 맞아서 강남파고다 이지토익에서 승무원 지망생분들의 상담 플러스 토익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보세요. 사실 홍보라고 했는데 홍보 진짜로 한 거 처음이다. 그럼 영어를 따로 승무원 준비할 때 공부를 따로 했던 거야? 그건 뭐 나는 뭐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탄탄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대학교 때 이제 어학연수를 가서 그때 이제 입을 조금 트이면서 인턴하면서 좀 많이 영어가 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쌓았던 영어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승무원 할 때는 영어 실력도 중요한데 면접 영어는 좀 다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달라?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승무원처럼 잘하는 거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좀 알맞게 좀 이렇게 좀 웃고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처음에 피드백이 너는 영어는 잘하는데 너무 차갑다. 그러니까 막 말을 잘 못 걸겠다 이런 평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학연수 어디로 갔다 왔어? 난 미국 미국? 뉴욕으로. 네. 아메리카. 뉴욕으로? 우리 에디터 리는 호주가 다 딸기 땄는데 호주 딸기 그럼 얼마나 했어? 다 총 합해서 2년? 2년 정도 어학연수를 거의 뭐 유학 수준이었구나. 그러니까 어학연수 1년, 뭐 인턴 1년 이렇게. 인턴 2년. 그럼 승무원 하시는 분들은 영어 관련된 거 다들 그러면 좀 많이 높으신 편이겠네, 수준이.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서 그냥 어느 정도 영어가 편한 분들은 당연히 계시지만 그렇다고 엄청 유창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완전 그냥 편안하게 막 대화가 막 술술술 돼야 되는 줄 알았어. 거기다가 외항사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고 면접 질문이라는 게 조금 정형화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만 하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죠. 그래요? 보통 평균 토익 점수대로 좀 평가를 한다면 몇 점대? 근데 외항사는 토익을 안 봐요. 외항사 때는 그런 것 같아. 왜냐면 걔네들은 그죠? 그냥 언어가 그냥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 그러면 영어는 뭐 원래 잘했다. 나는 뉴욕에서 누구는 필리핀 갔다 딸기 따고 있을 때 나는 뉴욕에서 2년 동안 있었다. 뉴욕 스타벅스에서. 아니 저도 열심히 했어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좋아. 네. 그래갖고 뭐 수영은 원래 할 줄 알았다. 와, 남들은 물이 무서우면 승무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원래 잘했다. 아니 저도 그것도 열심히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근데 너무 처음부터 준비된 인재였어. 그렇게 보면. 그렇진 않죠. 대단하다. 근데 다들 근데 꼭 필요한 거라고 하니까 수영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어도 완전 필수적인 거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걸 준비를 하실 분들 보신다면 다 두루두루 잘해놓긴 해야겠다. 준비해놓는 게 훨씬 좋죠. 네. 대신에 취업하는 기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빨리 조금 면접에 붙는 분들도 계시고 뭐 준비 과정이 좀 긴 분도 있고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되게 오래 하는 분도 많아요. 1년, 2년, 뭐 3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하나 궁금한 거. 이 나이가 넘어가면 좀 힘들 수 있다거나 약간 이런 거? 근데 이게 외항사도 항공사마다 좀 달라서 중동 항공사다, 뭐 유럽계다 그러면 나이 제한이랄 게 딱히 없어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30대를 기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30대 이상도 뽑힐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아시아권이었으니까 나이 제한이 걸리진 않죠. 만 21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이제 그 조건이지만 조금은 그거보다는 이제 중동이나 유럽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편이죠. 근데 저 궁금한 거 또 있어요. 일반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학년제를 좀 따지잖아요. 뭐 4년제 졸업, 2년제 졸업. 근데 외항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이가 있나요? 외항사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유연한 것 같긴 한데 항공사마다 이게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2년제 이상이면 되지만 또 그거 4년제 이상 원하는 항공사도 있긴 있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차피 이제 취업 얘기가 또 가다 보니까 그럼 취업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아니 도대체 외항사 공고는 어디 떠? 뭐 사람이네 떠? 잡코리아에 떠? 어디에 뜨는 거야? 사람이 자꾸라도 뜨고 근데 이제 주로 그거보다는 승무원 준비를 하면 카페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많이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다 올라와요. 카페에서? 카페에서. 네. 뭐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이런 거? 카페 그런 데서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또 있고 아 그러면은 카페 이름이? 네, 전연차라고. 아, 전연차. 전연차. 네. 그거 말고도 요즘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큰 어떤 커뮤니티 같은 존재고. 아니 뭐의 준말이야? 전연차? 나는 전염도차? 아니, 오늘은 좀 자신감이 붙었네. 그냥 붙은 척 한 거예요. 아니 그날도 좀 하지 그랬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어 지금. 거기서 알아보신 거예요, 강사님? 아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로는 되게 다양해서 저는 학원 다녔으니까 학원에서 이제 또 연계하는 항공사는 당연히 다 정보를 주죠. 이제 언제부터 면접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스터디 하면은 이렇게 또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과외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알려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외항사도 어차피 취업 과정은 우리나라 항공사하고 비슷한가? 뭐 서류 넣고 면접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서류 넣고 면접 보고. 그러면 서류는 뭐 아주 기본적인 우리나라 비슷한 뭐 이력서, 뭐 자소서 이런 느낌이요? 대부분 그 정도? 네, 이력서 자소서. 아니면은 가끔씩 외항사는 CV라고 해서 커버 레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소서는 되게 긴 거, 커버 레터는 좀 이제 좀 함축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 이제 사진.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그냥 얼굴만 보여주는 걸 원하는 데도 있지만 또 중동이나 이런 데는 풀샷을 원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준비를 하죠. 막 신체 사이즈나 이런 것도 같이 적어내? 막 키, 몸무게 막 이런 것도? 그때는 적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적긴 적었어요 저는. 이제 서류는 봤으니까 그러면 면접인데 그 나라 가서 봐? 그 나라에 가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루트가 정말 많은데 학원생으로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서 면접을 먼저 봐요. 학원 관계자분들이 이제 면접관으로 오셔서 1차, 2차 정도 이제 면접을 보고 우리나라 학원 선생님들이? 그 관계자분들이? 학원 관계자나 혹은 면접관이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아 그러면 학원에다 맡기는 거구나. 그쵸. 네. 왜냐하면 그 학원에서 면접 보시는 분들도 경력이 되게 많으시거나 면접관으로서의 경력도 많으신 분들이니까 뭐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다 통과하면 저는 그때 2차를 봤어요. 학원 면접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슨 호텔로 와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는 현지에서 이제 직접 오신 네, 면접관 분들이랑 면접을 보죠. 어떤 걸 물어봐? 우리나라 질문하고 좀 다른가? 일단은 이제 승무원 준비를 하다 보면 파트너랑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둘이 막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돼서 각자의 뭐 학력, 뭐 나이, 키, 뭐 전공, 승무원을 하면 좋은 이유 말하면서 파트너를 소개해봐라고 하는 걸 시킬 때도 있고. 신박하다. 아니면은 어떤 주제에 던져주고 이렇게 조를 묶어서 디스커션을 해봐, 토론을 해봐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제 찬반으로 나눠서 디베이트를 해봐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좀 다르죠. 우와,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 거의 뭐 우리나라처럼 1대1로 막 이렇게 압박 면접을 하거나 이런 느낌은 잘 아닌가 보다. 그건 파이널 때.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죠. 네. 그럼 총 몇 차까지 있는 거예요? 3차까지 보나 보다. 학원에서 저는 2번, 현지 총 3번이었어요. 네. 그럼 총 5번? 그쵸. 근데 그 안에도 되게 뭐가 많아요. 뭐 서류도 좀 영어 구술 시험도 좀 보기도 하고. 아야.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 많네. 그럼 면접 보고 최종 결과까지 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마지막 면접까지 갔을 때 그때 저는 한 3주 정도 걸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걸 한다고? 뭐 매일매일 그냥 뭐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와. 기존에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그때 막 치고 받아야 되는 거네. 실제 면접은 며칠 걸리지도 않고 다 합해서 한 5일, 6일 정도면 다 끝나고 요즘은 더 짧아서 이틀이면 끝나기도 하고. 네. 그럼 좀 면접 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거 있어? 좀 이색 질문이라든지 좀 기억에 남는 질문. 알바했었던 거에서 좋았던 걸 한번 말해봐. 잘했던 서비스를 말해봐. 이것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학원에서 배운 걸 말해봐 라는 질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형화된 질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웃는 법을 배우고 나는 그런데 표정이 면접관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바로 말을 바꿔가지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팀원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팀원이랑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도 배우고 뭐 이랬습니다 라고 약간 말을 바꿨는데 그런 질문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주어주고 거기에 대한 걸 뭔가 해결을 해보라든가 뭐 이런 건 없고? 저 때는 못 받았는데 그것도 되게 단골 질문이긴 해요. 나 얼마 전에 유튜브로 문제적 남자 그거 짤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라면을 제공을 하잖아. 라면을 먹는데 저쪽에 계신 외국 손님이 항의를 한다. 라면 냄새가 싫다고. 어떻게 할래? 아, 이게 나오게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더라고 그냥. 빨리 먹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승무원인데 내가 가서 라면을 먹어줄 순 없잖아. 같이 도와준다. 먹는 걸 도와준다. 아 진짜. 이런? 전직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과하고 설명드리고 뭐 기내 향수 같은 거 뿌려드릴 수 있긴 한데 아니면은 뭐 에어컨을 틀면 조금 공기가 좀 빨리 좀 차가워지니까 좀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걸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고객이 화가 난 거 좀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2차 서비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계속 체크해주고 괜찮으신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아니면 뭐 제공할 수 있는 조그만 과자 같은 거 있으면 한 번 또 갖다 대면 체크하고 약간 그런 거죠. 재밌다.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은 거야. 맞아. 근데 답은 없어요 그런 질문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예상 면접까지 좀 알겠고. 근데 우리가 승무원 하면은 또 빼낼 수 없는 게 신체 조건이잖아요. 주로 앞니치를 따져요. 서서 팔이 닿을 때까지. 저 앞니 치아 얘기한 줄 알았어. 죄송해요. 치아 중요하긴 한데. 앞니, 네. 왜냐면 밝은 미소가 나오려면 또 중요하니까. 알 발음을 좀 해주시면 암이라고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토익 강사님이시죠? 하이 헬즈밖에 못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길이까지 돼야 돼요? 206cm였는데 이제 뭐 충분히 닿으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닿으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좀 노력을 좀 하기도 하죠. 나는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위에 수화물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시력 같은 거는? 시력은 교정 시력으로 저는 1.0 이상이면은 지원이 가능했어요. 안경을 끼면 안 되는 거고. 안경 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없었지만 안경을 끼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나 이건 정말 그냥 사적인 질문인데 외모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아니다? 외모가 주죠. 준다? 근데 이쁜 외모가 아니라 좋은 인상의 외모가 어떻게 뭐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 저희 동기들만 해도 그렇고 다들 조금 편하고 그 다음에 말 걸었을 때 막 무섭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뭐 필요한 것들부터 쭉 해서 우리 취업 뭐 면접 뭐 이런 것들 다 들어봤는데 나는 사실 외항사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하나 질문이 있을 것 같아. 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 에어마카오에 했으니까 마카오에서 생활을 했겠네. 그렇죠. 그러면 합격 통보를 받고 그 나라로 바로 나가야 될 텐데 마카오로 떠야 될 텐데 그럼 얼마 만에 가야 되는 거야? 신체 검사를 통과를 하고 내가 받았던 신체 검사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이메일로 보내서 그쪽에서 이제 오라고 할 때까지가 뭐 항공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한 달 정도? 그 나라 가서 당장 집도 구해야 될 거고 그죠. 뭐 생필품도 사야 될 거고 이제 뭐 미리 준비해 놓는 어떤 생필품 같은 건 이제 금방 준비하니까 근데 집은 저희는 호텔에서 트레이닝은 호텔에서 머물면서 받을 수 있게 미리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아예 트레이닝 기간은 호텔에 제공을 해줬구나. 트레이닝 기간이 끝나면은 그냥 바로 끝나면 이제 바로 집을 구해야죠. 그럼 트레이닝 받으면서 구할 시간이 충분히 되고 그때가 이제 힘들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집도 구하려는 게 힘들긴 한데 뭐 그때 대부분 뭐 주말에 조금 구하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호텔에서 며칠 더 체류할 수는 있는데 그런 친구는 거의 없고. 근데 집값이 진짜 비쌌겠어. 홍콩, 마카오 그쪽이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초반에 뭐 지원금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걸 주진 않았고 그냥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비로? 네. 그럼 웬만큼 현금 들고 있지 않으면 외항사 붙어도 못 가겠네? 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거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같이 동기끼리 뭐 방을 구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하우스메이트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4명이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쪼개면 사실 뭐 크게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닌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잠깐 그 얘기 나왔잖아.
사실은 공부할 게 진짜 많은 와중이라 집 구하기도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가서 배우는 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입사를 해서 교육 기간은 얼마나 돼요? 우리는 6주. 근데 6주? 긴 항공사들도 더 있어요. 음? 2달 하는 항공사도 아. 있고 네, 다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한 달 이상은 당연히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뭘 배워?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외항사는. 그래서 안전교육이 한 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관련된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거 배우는 게 한 반 정도? 안전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 손님들 대피하는 요령, 그쵸. 네. 구급법. 네, 구급법, 구급 상황이 나타났을 때도 정말 뭐 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증상을 보였을 때 이런 치료를 한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기종별로 대피하는 방법도 또 다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좀 그리고 CPR 같은 것도 자격증 거기서 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통과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CPR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내에 있는 장비가 되게 이제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니까 그거 다 배우고 이런 것들 하고 나중에 한번 저희는 홍콩에 가서 실제로 실전처럼 훈련을 해요. 이틀 동안. 가서 진짜 이제 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도 연습도 하고. 왜 뛰어내려? 그러니까 슬라이드 타고 내려오는 거. 아. 우리 이제 대피할 때 이제 네, 알아. 있어요. 문 딱 내면 펑 하면서 이렇게 네, 떨어지면 거기서 떨어지는 것도 하고, 그럼 불 끄는 것도 연습하고, 수영 실전도 거기서 하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이제 구명조끼 입고, 뭐 구출하는 법도 하고, 그 다음에 구명 보트 안에서 이렇게 타는 법도 배우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 교육 기간 동안 누락돼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편인가요? 많이 없고 저희는 약간 치팅을 한다든지 시험을 보는데 저희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론 시험도 매일매일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뭔가 치팅을 하면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는 없었고 그냥 들었던 바로는 그런 것도 있었고. 보면 안전에선 그렇게 배우고 그러면 그 외쪽에 이제 서비스적인 것도 많이 배워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고 꼭 이코노미 클래스 것도 다 배우고 비즈니스 다 배우고 저희는 퍼스트는 없어가지고 네, 다 배우고 그리고 서비스하는 것도 노선에 따라 달라요. 노선에 따라 서비스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때그때 뭐 준비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서비스도 되게 할 게 많죠. 기체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 기체에 대해서도 배우죠. 네, 그 기체에 대해서도 그 기체마다 뭐 장비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승객들이 가져갈 수 없는 곳에 이제 오버헤드빈에 있긴 하지만 승객들 짐 실지 못하는 곳에 사실은 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비상 탈출하는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다 배우고 그것도 항공기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도 되게 외울 게 많죠. 그러네. 그러면 6주간의 이제 트레이닝을 거치고 이제 현직에서 그럼 6주 이후에 바로 투입이 되시는 거예요? 네, 뭐 솔로 플라이 같은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로스터가 나오는데 뭐 그 중간에 며칠 정도는 있지만 거의 바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일하는 거 얘기 좀 해보자. 네.